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가 시대적 담론으로 그리고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코자 정부에서는 재난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세월호 국조특위가 구성되어 여, 야, 정, 유가족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개조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안전과 안보상의 몇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관심권 밖에 머물면서 제대로 공론화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부임하시자마자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서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하고의 책임을 지고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이게 떠나시게 된 거에 대해서 참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안전행정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비상기획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정부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대원들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로 진입한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 비상기획위원회를 설치했고, 이후 1984년 1월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NSC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기존 사실 107명이던 비상기획위원회 규모를 3실 88명으로 일부 규모를 축소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은 비상대비 기획, 계획, 민방위, 동원 업무, 비축 물자 등 전평시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공약 시 제기했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국가비상기획위원회까지 신중한 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고 폐기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일개 국으로 축소 통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3실 13과 88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이 1국 3과 36명으로 축소되면서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문성을 갖춘 군요원을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처시킴으로써 그나마의 전문성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상기획 기능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유사시 국가자원도움계획인 충무계획조차도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36명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러한 광범위한 비상대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행부의 비상대비기획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 인력도 있고 국방부에서 파견도 와 있지만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비상계획위원회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충무계획 분야는 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등 13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행정부가 이 기능을 가지고 타 부처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전쟁은 4세대 전쟁입니다. 장관님, 4세대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이거 보십시오. 장관님부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심리전, 핵심 군사시설 및 기만시설에 대한 급습, 각종 테러 등을 통해 예고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전력, 수도, 통신, 가스, 교통 같은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지금처럼 사전에 적의 공격을 파악해서 대푸콘을 발령해가면서 순차적으로 대비 태세를 증거시켜가는 이런 여유 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형태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비상대비 계획과 대책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기획, 계획, 조정, 통제되어야 되고 안전행정부는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행정부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 조직법을 정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정부 입법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비상기획 기능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행부에 그 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국가안전처에 옮겨서 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30여 명 수준 그대로 남겼다는 얘기죠. 아직 인력과 그 과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기능만 가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제개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식하면은 용감해집니다. 비상계획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또 칼질하게 되면은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상 대비 조직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부급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뒤에 표에 제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최소한 저기 보면은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등이 구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준으로 비상계획 본부로 최소한 편성이 되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인력은 이거 내부 조정하면 되고 추가 예산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문가들한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방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국가안보실장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기획 기능에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솔직히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송 의원님 말씀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국가 비상시, 위기시 비상기획 업무는 평시부터 전시와 유사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기묘한 사항이고 반드시 이루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총리님 이 말씀 들으셨죠? 예. 아울러, 요번에 이제 안보실장으로 가시니까, NSC 내에도 비상기획 비서관이 저는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은, 최소한 위기관리 비서관 밑에 비상계획 전담 행정관이라도 설치를 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잘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조직과 기능과 임무비율을 명확히 해놓겠습니다. 예,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아주 마침 이번에 정부의 안전관리 조직이 재정비되는 이런 과정이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안전관리,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좀 모시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원만하신 성품으로 좀 대단히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해오신 것을 제가 잘 지켜봤고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신 대로 국가 비상기획 기능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강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제 또다시 얼마 되지도 않는 인력 타령, 예산 타령, 혹은 조직 간의 주도권 다툼을 이유로 해서 이것이 미온적으로 조치된다면 유사시에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얼마 있으면 자리를 떠나시겠지만 떠나시기 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좀 확인 점검하셔가지고 재직 기간에 업적으로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유병훈과 유대균, 그거 왜 못 잡습니까? 단기간 내에는 도주자가 숨어버리면 단기간 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검찰에는 검거 전담 팀이 만들어졌고 전국 각 청에도 전국 6개 주요 청에 검거 전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원은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경찰 인력까지 포함하면 기천 명이 동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 경, 군, 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이 지금 현재 약 2만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인천지검에만 검사와 수사관이 수백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7일서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일제단속에 투입한 인원 누계가 총 74만여 명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3만 5천 명의 엄청난 수준이 이 유병현과 유대균을 잡기 위해 가지고 국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금의 공권력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유병헌과 유대군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유병헌이 밀항에 성공해서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추후에 확인된다면 장관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출국을 봉쇄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만에 하나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국했다 하더라도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검거해서 데려다가 죄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수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병헌의 경우에는 그를 도와주고 또 도주 장소를 제공하고 또 비용을 대주는 이런 많은 비호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비호 세력들에 대해서도 같이 처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수사 전문가들이 만약에 휴대폰 감청을 했더라면 유병헌은 훨씬 빠른 시간에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수사에 투입되어 있는 검경 수사관들도 이 점을 매우 아마 안타깝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강간, 성폭력, 급조무기, 테러 등 이런 거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합법적 감청이 시급히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청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감청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추적 검거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된 법이 국회에도 제출돼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법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장관님께서 좀 적극 나서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 안전과 안보를 위한 휴대전화의 합법적 감청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법 도청에 대한 악몽과 편견에 젖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인 감청은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국정원 개혁 특위를 통해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개정되어서 불법 도청의 경우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강화되었는데 도청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또한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고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그 결과가 전부 자동 기록되어 남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휴대전화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선진국 전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감청을 막는 것은 특정 세력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국가 안전과 안보를 가로막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서 국가 안전 문제가 재정비되는 현 시점에 휴대전화 감청 입법화를 통한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대한 기본법들이 세월호
국조특위의 의제로 반드시 채택돼서 확실히 마무리 짓고 넘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가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